중학교 2학년 일산 동중 강의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범위 좀 많죠?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1회차부터 볼게요. 10번인데요. 1차 부등식의 만족기는 자연수 x가 3개일 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어요. 일단 보면은 이제 부등식을 풀 건데 여기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a가 될 거고 이 친구 2가 넘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 등호 들어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놨을 때 a-2라는 친구, 이 친구보다 이렇게 돼서 a-2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해가 여기 표현될 건데 여기에 자연수가 3개라는 소리는 자연수 누구부터? 1부터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착한 게 a의 범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에서 뭘 찾아달라고 묻는 거예요. 얘가 3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자연수가 정확히 3개 걸려서 a가 얼마? a는 5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원래는 이게 보세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면 여기 3이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그지? 그럼 이 친구는 정확히 이 3개를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 4가 존재하는 거고 3은 a 빼기 2 이렇게 크게 먼저 잡혀야 됩니다. 그지? 이 친구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1, 2, 3, 3개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지? 물론 얘는 답은 나왔어요. 그냥 다시 한번 A의 범위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호의 판단인데 얘가 만약에 얘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가 얘면 방금 전처럼 어떻게 됐어? 3이 여기에 있으면서 얘가 등호 들어있으니까 1, 2, 3, 3개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4라고 등호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가 4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뭐까지도 먹어버려? 4까지 먹습니다. 1, 2, 3, 4, 4개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있으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뭐를 2를 더하면 5에다가 2를 더하면 원래 엄밀한 A의 범위는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그지? 5개 중에 하나 찍으라 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내신 분이 좀 너무 친절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10번 풀이는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연립방식이 주어져 있고요. x, y만 있는 게 아니라 k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3개니까 하나의 조건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x의 값이 y 값의 3배로 주어져 있으니까 x라는 친구는 y의 몇 배? 3배이다. 그래서 하나의 방식을 만들어서 이 3개를 연립하시면 되는데 x가 3y니까 여기에다가 전부 다 3i를 집어넣어서 대입법으로 풀 거예요. 3i 집어넣으면 6i일 거고 6i 3i 빼면은 3y가 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집어넣으면 3i니까 더하면 5y가 돼서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식에서 y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x가 6이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k값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y 2 집어넣으면 6이 될 거니까 6은 1-k니까 k는 -5라는 2번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학생이 물어봐가지고 한 문제를 선정했어요. 18번 1차 함수 넘어오시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되 한번 잘라놓고 이런 거죠.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건 얘네들의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요. 즉,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a 값을 결정해 준 뒤 b를 구해야 되겠죠.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다. x축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두 그래프의 x절편이 같다는 소리죠. 그걸로 b를 구하면 되는구나.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기울기, 자, x 증가량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4가 될 거고 여기 2,5래요. 이 친구의 기울기를 이제 기울기 a죠. 위에 거. 이 기울기가 서로 평행한 거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6분의 x의 증가량 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9.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니? 2분의 3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y는 ax 플러스 b가 기울기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y는 2분의 3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얘랑 x축에서 만난대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x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x축에 만났다는 건 x절편이 같다는 소리니까 이 그래프의 x절편 왜 얘를 구하는지는 알죠? 다 드러나 있으니까 0 집어넣으면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나요? 한 4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지? x 4 집어넣으면 이 값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점에 x절편이 4,0 그 점을 이 그래프로 지나니까 y 0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돼서
b가 마이너스 6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란 얘기죠. 몇 번인가요? 마이너스 6인 거. 여기 있나요? 4번? 그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20번 볼게요. 갑자기 순환수수로 넘어오는데, 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수가 된대요.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기하수로 나타내면 얘라는 소리죠. 결국 얘들아,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서로 같은 친구예요. 요거 싹 약분해버리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했지? x 빼기 y값 물어봤고 x의 범위가 잡혀있네요. 자, 280을 소인수 분해하면 천천히 해볼까요? 소인수 분해하면 2, 140 오랜만인데 2, 70 2, 35 5, 7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써볼게요. 그러면 2가 몇 개야? 2가 3개고 그리고 5도 하나 눈에 보이고 7일 거고 여기가 x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무슨 소수라고? 유한소수이니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니까 그지? 이 친구는 없어져야 될 거고 x는 뭐의 배수? 7의 배수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다 쓰지 말고 여기에 껴있는 7의 배수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잘 봐봐.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7도 약분이 되고 그지? 분자가 뭐가 남았어요? 11이 남았어요. 그럼 이 친구가 뭘 갖고 있어야 돼? 11을 갖고 있어서 7 약분되고 11이 남아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7도 11도 갖고 있을 테니까 여기 껴있는 구수는 누구로 유일해? 77이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고 x는 구했고요. 그러면 7 약분해주면 분모는 몇 분의? 이게 8, 5, 40분의 이렇게 1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게 y가 40일 테니까 x는 77, 얘는 40, 37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값을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2회차 보겠습니다. 자, 22번이에요. 아, 요 문제는 그저 방금 제가 풀었던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요 문제가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선정을 했는데 아마 잘 하실 거고 안 되면 직접 질문하세요. 23번 보겠습니다. 자, 농도 문제인데요. 농도가 서로 다른 소금물 A, B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연립방정식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도 문제는 제가 B커를 그려 풀려고 그랬죠. 그래서 소금물 A는 300g 그리고 여기서 300 이렇게 써놓고 지워볼게요. 여기 400 그리고 농도가 달라. 그러면 이 농도를 X%, Y%라고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섞었더니 7%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당연히 700이 될 거고 여기의 농도는 7%가 되겠죠. 뭘로 풀어라? 소금으로 풀어라. 왜? 소금은 그지?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도 아니면 불을 쬐서 가열해도 소금은 일정에 남아있을 테니까 소금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여기 소금과 여기 소금을 더해서 여기 소금이 들어있겠죠. 소금은 어떻게 접근해요? 한번 써드릴게요.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소금이 어디 들어있는 거니?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얼만큼 들어있어요? 뭘 얼만큼 들어있어? 농도만큼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보시면 되고 여기 농도는 어떻게 접근해요? 요거 나눠주고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농도란 친구는 뭐 분해? 소금물 분해 정수기에 보시는 소금 곱하기 100이라는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농도도 이 전체 안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어? 그게 100분율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소금으로 구해볼 겁니다. 소금. 그래서 여기 소금은 얼마큼 들어있어? 300. 소금물에 대한 100분의 농도만큼 들어있고요. 여기도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어? 400g에 대한 100분의 농도만큼 들어있고요. 여기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어? 700g에 대한 100분의 7만큼 들어있겠죠. 100씩 나눠줍니다.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또 죄송해요. 그죠? 이 100은 얘랑 곱하는 게 낫겠네요. 100 곱하고 100 곱하고 그래서 3x 더하기 4y 이퀄 40 그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번에는 A가 400, 300이고 8% 됐대요. 그죠? 여기가 400이고요. 여기가 300이고요. 여기가 8%가 됐대요. 그럼 여전히 더한 값이 700g 맞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다시 써볼게. 저기에 소금 400에 대한 100분의 농도에 더하기 300에 대한 100분의 농도. 그게 얼마나 같아요? 700에 대한 100분의 농도.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게 낫겠죠? 아까 제가 바보짓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리해주면 4x 더하기 3y가 7, 8에 56이네요. 그죠? 4x 더하기 3y가
56이니까 자 여기서 그만 이제 소금물 B의 농도를 물어봤으면 뭘 물어봤어요? Y를 물어봤고 여기다 얼마를 4를 여기다 3을 곱해가지고 빼버리면 Y 값이 나오겠죠? 요거는 다 잘 하실 테니까 요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은 두 직선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건 얘들아 B가 0이 아니란 소리예요. B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저 넘기면 Y는 3X일 거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원점 이렇게 지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B가 0이면 얘도 Y는 3AX니까 X와 00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그지? 자 B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B는 0이 아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 뭐라 그랬냐면 두 직선 요게 같은 애는 그죠? 같은 애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즉 X 절편이 AB일 때 문제에서 저기라 같대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식으로 푸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녀석 X절편 볼 건데 X절편은 Y가 0인 X의 값. 그러면 요거 싹 넘기면 마이너스 B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B 하나 체크해 놓고 X절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싹 집어넣어 주면 요거 넘기면 표현해 줄게요. 좀 문자라 좀 복잡하네요. 요렇게 될 거고 3A로 나누면 X절편이 3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AB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부터 OA, OB의 그래 같대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가 싹 넘기면 기울기가 3이에요. 3이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가고 너의 X절편이 너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럼 쭉 올라가는 거니까 대충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A라고 놓고 X절편이 마이너스 3B 뭐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아직은 몰라요. 대충 그린 거예요.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그려볼 건데 X절편이 너예요. 너면은 요 길이와 또 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림을 대충 기울기 모르나요? 이거 딱 넘기면 기울기의 3A인데 이게 전부 다 A가 음수거든요. 기울기 이제 내려가겠죠.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점의 좌표가 B가 될 거고 OA와 요 길이는 같다고 표현되어 있겠죠. 됐죠? 저렇게 돼야지만 같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X절편 얼마니? 3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거리 갖다가 놓고 이제 A값 구할 건데,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너네들이 같아로 풀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원점이 있고요. 여기가 만약에 2고 마이너스 2라고 해봐요. 이게 같단 얘기죠? 그러면 너네들은 어떤 그 차이점이 있냐면 너네들의 둘 중에 하나가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다 소리는 너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너가 되는 거고 아니면 너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너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부호가 반대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너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B라고 쓰고 같으려면 너에다 얼마를 마이너스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A분의 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B가 0이 아니라 주어져 있으니까 B를 나누면 되고 나눠주면은 그지 이 친구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이더라?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상수 AB에 대해서 세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요거 잘 보시면 양변에 A로 나눠주면 X는 얼마나 X는 A분의 4예요. 자, 요렇게 쭉 긋는 겁니다. Y축과 평행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져 있죠. 너도 Y도 B분의 4니까 B가 뭔진 모르지만 요렇게 긋는 거에 X축과 평행하게. 그리고 얘는 그지? 어떤 직선이겠죠. 자, 그래 놓고 이 얘로 둘러싼 삼각형의 넓이가 8일 때 그럼 대충 그려볼게요. 또 이해가 안 가니까 대충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B가 부호가 뭔지 모르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으세요. 그래서 그리면 이 친구가 이렇게 X는 A분의 4 이렇게 쓰고요. B도 그냥 양수라고 나와요. 잘 모르니까 Y는 이렇게 B분의 4 조금 어렵나요?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어디다 그을까요? 이 직선 X절편, Y절편 아무것도 모르네. 뭐 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보면 Y 0 집어넣어보면 이 X절편은 A분의 4죠. X절편 A분의 4고 Y절편은요. Y절편은 B분의 4예요. 뭐야? X절편 A분의 4고 Y절편은 B분의 4니까 아 이렇게 생긴 직선이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 넓이가
8이래요. 그래서 ax, 이 녀석의 x 절편과 직선 너의 y 절편 값이 서로 같다 그랬어요. 됐죠?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넓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서 이만큼 온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은 넣습니다. 더. 그죠? 그래서 2분의 1에 윗변이 a분의 4고요. 높이는 요 길이가 되겠죠? 그죠? 요거 b분의 4입니다. 넓이가 얼마라고? 넓이가 8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2가 되겠죠? 여기가 8, 여기가 8이니까 AB의 곱이 얼마니? AB의 곱을 1, 2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x 절편은 이 직선의 너의 x 값이니까 너입니다. A분의 4. 너의 y 절편, y축과 만나면 y 절편 너죠. 그러니까 너네 둘이 어떻게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자 같으니까 분모도 같겠죠? A랑 B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 A랑 B랑 둘 다 1이라는 소리네요. 근데 조금 이건 필요가 없네, 그지? AB 값은 그냥 여기서 잡혀버리면 AB 값은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회차 보겠습니다. 자, 12번이에요. 직사각형 ABC들을 선분 AB를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린대요. 이렇게 얘를 축으로 해서 얘들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뭐가 생겨? 원 기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렇게 될 거고 이렇게 안 보여. 몸이 가려져가지고 모양이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요렇게 될 거고 요런 모양이 생기겠죠. 괜찮죠? 그래서 요런 원기둥의 모양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원기둥에 대해서 부피를 물어봤고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부피가 주어져 있고 높이를 물어봤네요. 이 높이를 뭐라고? 편의상 네모라고 세팅.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파이. 요거 그지? 써볼까요? 요거 그냥 제곱해 쓸게요. 9배 x 2개 y 4개 밑넓이 곱하기 파이. 죄송합니다. 이게 밑넓이죠. 먼저 반지름 곱하기 파이. 밑넓이에다가 네모가 부피가 될 거고 저 부피가 저렇게 생긴 애래요. 그래서 45파이. 그 다음에 x가 몇 개? x가 3개, y가 4개에 마이너스 여기는 27 파이 x가 2개, y가 5개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누구야? 높이 네모니까 이만큼 나눠주면 되는데 파이부터 먼저 나누고 출발할게요. 파이 나눠주고 얘로 나눠주면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9배에 x 2개, y 4개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를 계산하면 네모는 이게 지금 항이 2개니까 너랑도 한 번, 너랑도 한 번 나눠주면 되겠죠. 항상 얘기했듯이 어떻게 부호, 숫자, 문자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호 플러스 숫자 5개 약분하면 x 2개 나눠주면 x 하나 남을 거고 y 4개 남으면 없어지겠죠. 부호, 숫자, x 2개 날라가고 문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5, 마이너스 3인 걸 찾으면 됩니다. 그죠?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지연이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출발 시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 이거 까불면 안 되는데, 그지? 까불다가 왔다 갔다 하다 기차 놓치는데, 그지? 여기서 기차 여기에요. 기차역. 여기 될 거고, 1시간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온대요. 여기는 상점입니다. 자, 문제 뭐라 했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갔다가 6분 동안 물건 사고 다시 온대요. 속력은 4km고요. 자, 그랬을 때 최대 거리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 요거를 이제 뭐 식을 쭉 쓰면 돼요. 쭉 쓰면 되는데 봐봐. 여기에서 일로 올 때 속력이 4고 6분 걸리고 또 속력이 4만큼 왔어요. 그럼 올 때의 시간과 갈 때의 시간은 똑같겠죠. 거리가 똑같으니까. 속력이 똑같으니까. 이해했지? 그럼 이제 우리가 1시간 여유가 있는데 물건 몇 분 샀어요? 6분 샀어요. 6분 샀으면 몇 분이 남았어요? 54분이 남았겠죠. 그죠? 그럼 54분을 올 때 갈 때 이동 시간을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갈 때의 시간이 27분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27분이면 6분 합쳐서 27분이니까. 그지? 그래서 생각하면 시간은 뭐분의 뭐니?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4분의 x. 요게 갈 때의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이 몇 분이네? 27분이니까 시속인가요? 시속 주어져 있죠. 시속이니까 60분의 20. 요게 바로 27분에 대한 시간에 대한 판단이죠. 그래서 이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양변에 4를 곱해주고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x는 15분의 얼마니? 2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3으로 나눠지나요? 5분의 9 km까지는 갈 수 있다는 소리죠. 요거 2로 곱하면 10분의 18 그렇죠? 1.8km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이었어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사진 6장을 인하는 가격은 9,000원이에요. 뿌이! 해서 사진을, 그죠? 몇 장을, 6장을 인하한대요. 요렇게 쓸게요. 니네 뭐 사진 많이 찍은 거 있잖아? 그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초과해서 인하라면 한 장당 500원씩 준대요. 그래서 추가로 하면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니? 장당 500원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인하는 가격이 한 장당 850원이니까 평균을 물어본 거고, 여기에 추가로 X장을 추가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평균이 850원 이하여야 되니까 평균은 850으로 부등식을 접근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는 이제 한 장당 가격이니까 총 금액을 총 개수로 나누셔야 되는데, 총 금액은 보다시피 9,000원에서 얼마를 500원짜리 한 장당 추가로 500원이니까 X장이면 500X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뭐라 써야 돼요? 6장을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X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게 총 여러분이 갖게 되는 총 사진의 개수이다 보니까 총 금액을 총 개수로 나눠주면 한 장당의 평균이 나온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몇 장 이상 인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만큼 곱해주면 6 플러스 S가 여기에 붙겠죠. 그리고 전개하려고 했는데 공이 너무 많죠. 그죠? 10으로 나눠볼게요. 10으로 나눠주면 여기 900, 10 나누면 50, 10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도 나눌까? 수가 너무 커. 5로 나누면 여기 5로 나누면 얼마니? 180인가요? 180이고 5로 나누면 이 550이니까 5로 나누면 10x가 될 거고, 여기다 5로 나누면 얘가 얼마에 5로 나누면 17인가요? 그래서 곱해주면은 6, 7에 40이 얼마니? 100이. 머리 터질 것 같아. 6, 7에 40이, 그죠? 100이 맞네요. 실수하면 혼나. 응? 자, 되겠죠? 넘어가면 여기 몇 x니? 7x가 될 거고, 이거 넘어가면 얼마니? 78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나눠주면, 그지? x는, 잘 써볼게요. x는 7분의 78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11점 얼마니까 몇 장? 12장을 인하해야 되는데, 12장을 쓰면 틀리는 게, 그 x는 얘가 12장이라는 소리입니다. 12장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미 6장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기본 요금 주고. 그래서 6장에다 이걸 더해서 18장 이상을 표현하셔야 돼요. 요거만 쓰면, 그지?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꼭, 요 X 그 범위에다가 추가로 6장이니까 정답은 18장인 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실수 많이 해요, 학생들이. 이 계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X가 구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지? 문제 전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4회차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에 답하시오. 2리터로 30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비를 가진 자동차의 탱크에, 다시 볼게요. 2리터로 얼마나 갈 수 있다고? 30km나 갈 수 있대요. 그러면 1리터는 얼마? 15km 갈 수 있는 어떤 자동차가 있나 봐요. 그죠? 많이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랬을 때 자동차 연료 탱크에 50리터 연료를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 자동차 연료 탱크에 50리터 연료를 채운 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X키로 주행했을 때 남은 연료의 양을 Y라고 하자.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려보는 겁니다. 자꾸 그려봐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요. 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잘 그릴 수 있어.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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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미래의 자동차, 이 자식들아. 애플카 몰라, 애플카? 자, 이런 겁니다. 그죠?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갔어? X키로를 갔을 때, 그지? Y는 뭐니? 남아있는 연료의 양이에요.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이 X, Y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X만큼 갔으면 이가 길을 먹었겠지. 그지? 기름 막 흘리면서 돌아다닐 거 아니니? 그랬을 때, 남아있는 연료의 양입니다. 됐죠? 그러면 볼게요. 일단 지금 연료는 50리터가 있어요. 처음에 가득 채웠으니까. 그럼 50리터에서 요 값만큼이 빠지겠죠. 그러면 X키로로 간 거 아니니?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봐. 여기 1리터 가는데 15km,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15km를 가는데 1리터를 써요. 그러면 1km를 가는 데는, 그지? 얼마를 사용해? 얼마를? 이거 10으로 나눈 거니까 15분의 1리터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X키로 가면은 X를 곱했으니까
xkg인데 사용한 연료의 양은 저기다가 x 곱한 15분의 1 x 이렇게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죠? 이런 것들을 머리로 풀면 물론 똑똑한 분들은 머리로 풀겠지만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하나씩 써가면서 단위 리터당 얼마큼 가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몇 번인가요? 50 빼기 15분의 1 x 어딨어? 여기 있네요. 그죠? 1번 여기 숨어 있네. 숨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못 본 건가? 자, 1번이고요. 17번입니다. 그럼 남은 연료가 얼마야? 35리터래요. 이게 남은 연료가 Y니까 35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갈지냐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0에 마이너스 15분의 1x 이렇게 표현될 거고 넘어가면 15분의 1x가 될 거고 저 넘어가면 15인가요? 그래서 x는 15의 제곱만큼 더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게 225km라는 얘기죠. 외쳐보겠습니다. 11번인데요. 지각삼각형 ABC에서 AC를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 AC 어디 있어요? 얘를 가지고 한 바퀴 돌린 삼각 그 뿔이 나오겠죠. 그 녀석의 부피랑 그 다음에 BC 얘를 축으로 돌린 삼각뿔 부피를 서로 나눠달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요렇게 있을 거고 그림이 요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이런 원뿔입니다. 그 원뿔이 V1이니까 분자에 쓰면 될 건데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얘네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쭉 늘어 쓴 다음에 싹 다 약분하면 그죠? 이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뿌리니까 3분의 1에 자, 미넓이 얼마예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8. 저 제곱하면 얼마니? 9 제곱하면 A에 6개 B가 8개 파이 꼭 쓰시고 높이가 얼마예요? A 제곱 플러스 B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얘가 V1이고요. 자, V2는요. 어떻게 했다고? 얘를 가지고 요만큼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이런 모양이.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그림이 왜 이래? 그림이 뒷배 그려드려야지. 중학생들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윗변으로 그지? 반지름하니까 3분의 1에 미넓이 얼마이고 제곱하면 얼마예요? A 4제곱 B의 제곱 파이가 될 거고 얘가 높이가 되겠죠? 3 A 3개 B가 4개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약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3분의 1 약분해 주고 그 다음 파이 약분해 주고 그 다음에 숫자 항상 얘기했어. 숫자부터 약분하면 3이 남죠. 분자에 3이 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A 볼게요. A가 몇 개니? A가 7개인데 A가 8개입니다. 분자가 하나가 더 많죠. 다음 B 볼게요. B가 9개인데 B는 6개죠. 그러면 나눠주면 3개가 남겠죠. 부모는 없고요. 자, 이렇게 된 걸 찾으시면 됩니다. 3, A 하나, B 3개. 3, A 하나, B 3개.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지수법칙 이용해서 다음 식을 간단히 주세요. 자, 이 문제의 선정 이유는 얘네들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구구단의 원리를 공부했죠. 2를 3번 더하라는 소리는 요거 다 2로 묶어주면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얘들아? 분배 법칙 이렇게 주고 준 게 얘네들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3으로 표현됩니다. 요 개념 때문에 한 문제 선정했어요. 2라는 친구를 3번 더했다는 건 2에다가 개수만큼 곱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지? 그럼 여기다 지워놓고 이렇게 생긴 걸 몇 번 더했니? 4번 더했으니까 이 분모는 이렇게 생긴 걸 몇 번? 4번 더했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4는 2의 몇 제곱이야? 4는 2의 제곱이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버려? 분모는 2의 5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분자도 이렇게 3의 4제곱을 몇 번 더했어? 3번 더했다는 소리는 3 곱하라는 소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곱하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의 6제곱에 3을 곱하면 3의 7제곱이 될 거고 괜찮나요? 자, 여기다가 8의 제곱을 몇 번? 4번 더했다는 소리는 4를 곱하라는 소리죠. 그럼 8은 2의 세제곱 써드릴게요. 8은 2의 세제곱이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4는 2의 제곱일 테니까 여기는 2의 6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2의 제곱이 돼서 분자가 2의 10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만 잘 하시면 되죠. 약분했더니 자, 2부터 볼게요. 이렇게 약분해 주면 분자 2가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을 거고 이렇게 나눠주면 분모에 3이 몇 개 남아? 3이 2개가 남겠죠. 그래서 정답은 9분의 8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죠? 수고 많이 했습니다.